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54년에 형사소송법이 생긴 뒤에 처음으로 이제 검찰의 권한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검사가 지시하고 경찰이 따르는 시스템이 이제 깨지는 건데 하나씩 좀 만약에 저희 KBS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에 살인 사건이 났다. 이걸 가정하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수사권 조정이 언제부터 그럼 시행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법 시행 시기는 공포한 후에 6개월에서 이후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자체는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올해 보입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경찰의 권한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다. 검찰의 되는 거죠. 권한이.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받아서 수사해야 되죠. 네.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살인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검사 전화 안 받습니까? 담당 형사가? 이제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중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보고하고 지시받고 중요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지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기소해서 송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거 기소하는데 약간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네.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수사 시작하고 알아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또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건들은 따로 정해져 있죠. 큰 사건들. 네, 그건 이제 경찰청법에 따로 정해놓고 네. 있는데요. 완전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네. 경제범죄 이러한 것들은 검찰이 여전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네,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 수사를 할 있고. 수 있는 겁니다. 경찰도 물론 할 수 있고. 네, 경찰도 물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페트 수사 같은 경우에 페트 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 여야 의원들 많이 기소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터졌는데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하고 검찰도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수사할게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인지수사 범위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폭행, 공동폭행이라든가 공동상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검찰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직자 선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검찰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이 먼저? 네. 아니 선거법은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은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거는 네. 공동상해, 공동폭행, 만약에 회의 그러면 방해죄와 관련된 오늘 거기 또 때문에 원희철 의원이 1심 선고가 나왔던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거법이랑 네. 원희철 의원은 선거법이 아니라서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예, 선거법이다라고 하면 네. 먼저 인지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데가 수사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미덥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 이후에 네. 송치된 이후에 검찰이 기록을 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시정 조치를 요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가장 걱정한 게 이제 불기소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또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는데 그게 미흡한지는 마지막에 송치된 서류를 보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조서를 네.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조서를 꾸밀 거 아니에요. 네. 수사하고 나면 조사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는데 네. 그 조서 내용을 검찰이 검토해서 네. 검찰이 생각할 때 그 조서 내용의 내용을 봐서 이게 좀 미흡하다 판단되면 네. 90일 내에 경찰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네. 요청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계속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경찰 조직이 훨씬 비리한데 경찰에게 수사 종료권을 줬을 때 만약에 비리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네. 뭔가 결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무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수사 기록들을 보고 네. 혹시나 잘못된 수사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뭔가 비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재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90일 이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살인 사건으로 와서
용의자 한 명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경찰 조사를 먼저 받는단 말이죠. 네. 검찰의 지시 받지 않고. 근데 과거에는 검찰 조사 받고 송치되면 검찰 가서 또 조사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바뀝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요. 경찰 피신 조서, 검찰 피신 조서가 있는데 네. 똑같이 반복된 거를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거를 더 간소화해가지고 네.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한 경우에 또 추가 수사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열심히 그 살인사건 용의자를 잡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조서 작성해서 송치했어요. 검찰로 넘겼어요. 네. 근데 검찰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줄 알았더니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해요. 그러면 경찰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관할이 있는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검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영장심의위원회에 과연 이렇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것, 청구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이 맞는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네.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하다던데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네. 자, 당신이 그런 살인사건 했습니까? 네, 제가 뭐 했습니다. 그때 거기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해서 제가 인정하고 날인했어요. 네. 서명도 했는데 이게 법원 가서 내가 부인하면 앞으로는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고요? 네,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다른 어떤 수사권 조정 사항보다 법안보다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네. 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검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 조서를 부인하게 되면 이걸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못 쓴다라는 말은 검찰이 법원에게 이것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판사님 이걸 네. 보지 못하는 거고요. 이 말은 결국에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이 조사해온 수사해온 내용을 보면서 판결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네. 많은 부분 그 부분을 그런데 앞으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재판 와서 하는 말을 더 중시하겠다. 네, 조서에 의해서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다고 네. 해버리기 때문에 강압 수사라든가 계속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권 침해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검찰의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없애는 걸 2003년도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 법원도 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검찰도 강력하게 반발한 그런 상황이어서 20년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좀 네.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정권 때마다. 네. 그 역사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김대중 정권 초기에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함께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권한을 남용한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결국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 논의를 중단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4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등 관련 협의체를 잇따라 출범했지만 아시다시피 역시 이 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장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합리적인 수사 제도를 만들라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수사와 사정이라는 독자적인 형사사법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제 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해야 한다고 저희 입장입니다만 그렇지만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 하나여 집중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되풀이됐지만 역시 검찰의 벽에 막혀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요. 어제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영화 봐도 검사가 지시하고 경찰은 수사 일선에서 수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된다. 그렇죠. 네. 협력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소를 검찰만 하기 물론 아직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수사의 종결권을 검찰 갖는다. 많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건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해서 이걸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 경찰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검찰이 이걸 보고를 하고 검찰의 승인을 받아서 네. 불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상명하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가 됐다. 네. 또 하나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견제를 서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상명하복 구조가 되다 보니 네. 경찰은 검찰이 지시를 받아서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기소도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은 검찰 권력의 어떤 독단적인 권력의 힘을 일정 부분 견제하면서 한 권력이 네.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의 지금 법무부의 검찰 수뇌부 인사가 논란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잠깐 그래픽을 볼까요? 네. 반부패 수사부는 조 전 장관 가족들 수사에 오고, 네. 또 공공수사부도 볼까요?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곳인데 공교롭게 두 곳이 축소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의 큰 개혁 방향은 검찰이 지나치게 뭐랄까요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걸 좀 관행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건데 예.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부서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봤습니다만 4개 부서를 2개로 바꿨고요. 네. 3개 부서를 2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2부가 하고 있었어요. 2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나머지 부서를 없앤 거고요. 지금 나중에 공공수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송철호 시장 관련된 수사는 담당하는 부서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다른 부서를 줄인 겁니다. 형사부 공판부의 인원이 부족해서 일반 형사 사건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수부 같은 거 인원 저기에 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일반 형사 사건이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힘빼기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네. 공판 중심, 형사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현재 2개 수사를 하는 기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